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2,900달러, 이더리움 4,620달러, 플러스 2.85%, 에이다, 솔라나, 리플 상승 좋았고,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 코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고래가 대량 매도를 하면서 시바이누 코인 가격 하락이 매우 무섭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테이퍼링 드디어 발표가 되었고요. 올해 4월부터 테이퍼링 언급 시작해서 한다 하다가 11월 6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테이퍼링 한다고 파월 의장 발표를 했습니다. 테이퍼링 결과는 테이퍼링 직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62,000달러 하락했다가 63,000달러까지 재반등 왔습니다. 거시경제 호재가 나오면 플러스 5% 정도는 크게 상승해줘야 되는데 큰 거대 반등은 없었고요. 비트코인 주춤한 데에 비해서 우리 이더리움은 플러스 2.85% 550만원 넘었습니다. 9월에 350만원 저점에서 우리 중경투 가족들 매수를 시작했었는데 역시나 이더리움 상승세 괜찮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1.1%, 어제보다 0.8%나 크게 낮아지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횡보하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하고 리플, 솔라나, 에이다로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 계속 올라가고 알트코인들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횡보장에서 본격 진입한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라면 테이퍼링 이렇게까지 발표하는데 쉽사리 코인에 추가 매수하기 쉽지 않을 듯 보이고 알트코인들 단타 투자하는 투자자들 위주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에 들어간 듯 합니다. 테이퍼링 언제 하냐, 어떤 규모로 하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일단은 파월 의장이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은 좀 더 시장을 지켜보다가 들어갈 듯 하고요. 오늘 리플, 솔라나, 에이다 메인 알트코인들 상승세는 좋지만 기관들 비트코인 물량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5% 비트코인 하락해버리면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매수할지 여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테이퍼링 단기 리스크 해소로 코인 가격 일시적으로 상승은 오겠지만 재폭락 위험성은 여전하고요. 비트코인이 주춤하게 올라갈 때는 알트코인들 단타로 추가로 진입하는 게 리스크 최소화하고 수익률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만약에 고점에 한 번에 물리게 되면 12월 전까지 강제 홀딩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요. 10월 4일 파월 의장 발표한 테이퍼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작한 2020년 연준이 80빌리언의 재무 채권과 MBS 주택 모기지 채권 40빌리언을 매월 구매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테이퍼링 발표로 매월 구매하는 비중을 재무부 채권 10빌리언, MBS 5빌리언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더욱 늘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이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인플레이션율을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번 파월 의장이 상황에 따라서 매월 축소하는 비중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이후 추가적으로 나오는 물가지수나 논판 페이롤, 비농업 부분, 미국 실업률 지표 또한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테이퍼링 발표 이후 기자들 질문에서 금리 인상 계획은 아직 없다고 이야기했고 미국의 당면한 리스크인 공급 부족 문제 해소하고 이후에 천천히 줄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6월 테이퍼링 종료가 되고 연준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하고 시장 통화의 안정성,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데 이번 발표된 테이퍼링에서 가장 관건은 이번 테이퍼링을 기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듯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비트코인 급 반등 없었던 것처럼 투자자들 좀 더 시장 반응 지켜보면서 추가 진입할 듯 보이고요. 일주일 정도 상승이나 하락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들 매우 중요한데 가장 빠른 11월 5일 발표되는 논판 페이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하고 11월 10일 인플레이션율은 더욱 중요할 듯 하고요. 파월 의장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긴축 규모를 줄이고 늘린다고 했으니까 핵심 지표들
상황에 맞추어서 매월 15빌리언 규모 축소하는 것을 25빌리언, 30빌리언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도 인플레이션율 계속 높게 나오면 더 빨리 발표할 가능성 존재하죠. 논판 페이로는 11월 5일 발표가 되는데 8, 9월 지표 평균적으로 낮았고 10월부터 취업률은 늘어났으니까 이번에는 상승이 오고 코인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듯 합니다. 하지만 12월 테이퍼링 더 비중 늘릴 수 있는 요소인 인플레이션율은 11월 10일이 될 듯 하고요. 5개월 연속 5%대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고 이번 시장 예측치는 5.5%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올 듯 하고요. 무엇보다 미국 석유 가격이 10월 내내 80불 이상 유지를 했기 때문에 11월에 발표되는 10월 인플레이션율은 5.5% 이상 오를 가능성 존재하죠. 미국이나 한국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는 따라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파월이나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율 공급 부족이 일시적이다 이야긴 하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1년, 2년 장기로 보았을 때 일시적인 거고 당장 내일 가격이 급한 코인 주식은 어느 정도 충격은 올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발표하고 미국 석유 가격 마이너스 4.81% 급락을 했는데 12월 되어서나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하죠. 다음번 FOMC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또 정말 중요할 듯 합니다. 11월 24일, 20일 지나고 빠르게 회의가 있고요. 만약에 11월에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왔다면 더 타이트하게 긴축 발표 가능하죠. 다음 달 곧 미국 대명절 크리스마스인데 물가 상승은 현재로서도 너무 빠르고 석유 가격도 테이퍼링 발표 후에 단기에 80불 아래로 떨어지졌지만 다시 80불, 85불, 90불까지 연말에 올라버리면 추가적인 긴축 나올 가능성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매월 잘 봐야 되고 매일 석유 가격이 다시 하락할지가 핵심 포인트 될 듯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에 주식시장 눈치를 살피고 있고 추가적인 악재 조심은 하겠지만 11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기점이 될 듯 하고요. 개인들이야 알트코인들 모아갈 수 있겠지만 최근 높아진 코인 레버리지 비율 같이 비트코인 마이너스 5% 급락이 되면 솔라나 에이다 플러스 5% 7% 된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입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 나올 듯 하고요. 테이퍼링으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은 줄어들었지만 내년 6월까지 천천히 하는 거고 블록체인 코인의 성장성은 미국 테슬라 4차 산업과 함께 장기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 높습니다. 무엇보다 11월 2일 미국 뉴욕 시장 선거가 있었고요. 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백인이 아닌 흑인이 뉴욕 시장 된 거고요. 미국 경제 핵심이고 미국 인재들 집합지인 뉴욕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승리했다는 것은 아프간 이슈 이후에 축소되었던 바이든 민주당 민심이 상당수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민주당이 테이퍼링 11월까지 늦췄고 비트코인 선물 10월에 출시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많은 미국 서민 중산층들 표를 많이 받았고요. 민주당 위주인 미국 하원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SEC에 성명서를 11월 3일 제출했습니다. 한국도 대선 4개월 앞두고 있는데 여당이 코인 과세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 나오고 있죠. 특히나 20, 30대 표가 코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코인이 거론되면서 코인 규제 해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한국 정치인들도 다들 잘 알죠.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코인 과세까지 해버리면 20, 30대 민심 크게 영향이 있는 거고요. 한국 코인 과세 1년 유예되면 내년 말까지 세금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투자하려는 투자자들 재진입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리플 가격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내년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이고요. 미국 하원 전체하고 상원도 절반이나 선거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처럼 올해 취임하고 취임 첫 해에는 주시장, 자본시장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새로운 대통령 기대감에 자산가치들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2022년 바이든 정부 2년 차에 들어서면 미국 자본시장 안 좋을 가능성 존재합니다. 내년 중간선거
선거로 바이든 민주당 재평가 받는 거고요. 하지만 코인의 긍정적인 민주당이 내년에도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나 코인 시장 본격 활성화 의미하는 NFT 거래 증가, 디파이 시장 폭등과 같은 호재도 내년 들어서 많이 나올 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